자, 먼저 여러분 모두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God bless you입니다. 자, 출제 경향을 보면요, 출제 경향은 이제 대체로 이제 근래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 세 가지 정도가 좀 특기할 만한 부분이다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관점을 추론하는 거죠. 제시문의 내용을 쭉 읽어본 다음에 그 제시문이 어떤 그 관점을 취하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어떤 개념과 관련되어 있는지, 어떤 이론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추론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이제 관점을 제시하지 않고 추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명칭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명칭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그 관점 내에서 내용을 풀어나가야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고, 그 다음에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사례를 제시해주고 과연 내가 알고 있는 개념과 이론을 사례에 잘 적용시킬 수 있는가라는 사례 적용의 문제, 더 나아가서 이제 오픈형의 문제. 오픈형의 문제는 보통 이제 우리가 오픈형이라고 하면 교과서상에 없는 내용들을 기본적인 개념과 이론에 근거해서 사고를 좀 확장하도록 요구하는 그런 문제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오픈형 형태로 출제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출제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 이제 오픈형 문제가 조금 더 이제 많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이제 출제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씩 변화되고 있죠. 이게 확 바뀌기보다는 우리가 뭐 임용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죠. 여러분 전공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유가 조금씩 출제 경향이 해마다 바뀌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내년에 또 어떻게 출제될 것이고, 어떻게 이제 준비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게 되는데요. 내년에 어떻게 출제될 것인가라는 것은 이제 이 범주 안에서 생각하면, 만약에 출제 경향이 약간 바뀐다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대비해서 출제 경향이 조금 바뀌었더라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출제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범주 안에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런 범주 안에서 우리가 좀 고민 좀 해볼 수 있겠죠. 먼저 대비를 하려면 첫 번째, 이 개념에 대한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와 암기, 사례 적용력을 좀 강화시키고 오픈형 연습을 해나가는 방식으로 요 세 가지 범주 안에서 교육학이 이제 어떤 형태로 출제되든지 간에 이 세 가지 범주를 벗어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범주 안에서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최적의 교육학 임용시험 준비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개념에 대한 이해와 암기입니다. 우리는 보면 대충 대강의 이해와 암기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항상 실수를 불러일으킵니다. 시험장에서 내가 조금 더 정교하게 암기했으면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죠. 그렇다면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와 암기를 보다 정교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이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와 암기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은 이해를 하고 어느 정도 암기를 해야지 이 답안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이해와 암기가 병행이 돼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병행이 안 되면 이 주관식 시험에서는 절대로 답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될 사항은 핵심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교한 암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근본적인 우리가 준비 방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강하지 말고 정교하게 이해하고 암기하자라는 거. 두 번째, 사례 적용력을 좀 강화시켜 나가야 되겠죠. 사례 문제를 좀 많이 다뤄봐야 되고, 사례 문제는 이제 여러분 이제 보통 이제 5, 6월이라든지 뭐 7, 8월 모의고사부터 이제 많이 다루게 되죠. 평소에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예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이제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이제 일단은 개념에 대한 이해와 암기를 한번 이 사례에 한번 적용해 보면서, 사례 연습을 통해서 적용해 보면서 내가 개념과 이론에 대한 정교한 이해와 암기가 되어 있는가를 검토해 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해 나가는 식으로 공부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픈형 문제에 대한 연습이 좀 필요하죠. 오픈형은 보통 이제 오픈형으로 출제되면 이 오픈형은 결국은 이제
수험생의 기본적인 개념 원리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해서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는가를 이제 테스트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 오픈형 문제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흔히 실수로 범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는요, 두루뭉실하게 쓴다는 거예요. 두루뭉실하게. 두루뭉술하게 그 글을 쓰게 되면 이 오픈형에서 출제자가 의도하는 부분에서 포인터가 어긋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루뭉실하게 답안을 쓴 경우에 허용 답안이 어느 정도가 인정되느냐에 따라서 득점이 갈릴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우리가 연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좀 깐깐하게 칼채점 한다라는 전제 하에서 내가 알고 있는 개념과 개념에 대한 이해와 암기한 내용들을 좀 더 정교하게 서술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작년이죠. 2021학년도 이제 그 오픈형 문제가 중간중간 많이 배치가 되어 있었죠. 평소에도 제가 오픈형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올해 조금 더 많이 강조해서 출제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오픈형 문제가 출제될 때 보통 이제 문제가 좀 쉽게 나오면 허용 답안을 줄여버립니다. 줄여버려서 점수를 아무래도 변별력을 좀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평소에 이제 오픈형 연습을 하실 때는 좀 깐깐하게 칼치한다는 전제 하에서 답안을 써내가는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식으로 답안을 서술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 부분인데, 일단 오픈형 문제가 나오면 오픈형 문제에서는 그 출제자의 의도와 제시문의 취지를 잘 간파하는 게 중요해요.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이런 문제를 출제했는가. 그다음 두 번째, 제시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의 취지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잘 살펴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정교하게 서술해 나갈 필요가 있겠죠.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면, 출제된 그 논점의 개념이 있을 텐데 그 개념의 의미를 잘 드러날 수 있는 방향으로 사고를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개념의 의미가 잘 드러날 수 있는 방향으로 사고를 확장시켜 나가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출제자의 의도와 제시문의 취지를 간파한 다음에 그 논점에 해당되는 개념의 의미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답안을 정교하게 서술해 나가는 것이에요. 이런 각도로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이럴 때는 아무리 깐깐하게 칼질을 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이제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제 외연을 확장시켜서 보면 이제 보통 답안을 서술할 때 외연을 확장시켜서 답안을 서술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연을 확장시켜 버리면 우리가 출제를 한다는 그 오픈형 문제 같은 경우는 결국은 채점하기 위한 거거든요. 채점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 들어가 버리면 아무 내용이라도 갖다 놓고 채점해달라 하면 그럼 결국은 이제 그 문제가 문제로서의 성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채점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 접근하게 되면 분명히 어떤 범주가 있다는 거죠. 그 채점의 범주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채점의 범주 안에 들어오려면 외연을 확장시켜서 아무거나 갖다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이고, 두 번째 제시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취지를 잘 살펴서 그와 관련된 논점의 개념의 의미가 보다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명료하게 사고를 확장시켜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요건 이제 평소에 연습하면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하고 이 오픈형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오픈형 문제라든지 사례 문제는 이제 보통 이제 7, 8을 하고 7, 8을 영역별 모의고사, 그다음 9, 11을 종합 모의고사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보통 이제 저는 이제 모의고사 7, 8월부터 시작되는 모의고사 굉장히 심혈을 많이 기울이는 편인데, 아무래도 7, 8월 모의고사라든지 이 9, 11을 모의고사는 시험과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혈을 많이 기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출제된 논점이 거의 다 이제 거기서 출제되고 있죠. 보통 이렇게 모의고사 시전에 이제 많이 연습하게 되는데, 올해는 좀 방향을 좀 달리해서 평소에 한번 연습해보자라는 차원에서
1, 2월 오픈형 사례 연습해서 이제 여러분 자료가 있을 텐데 그 자료를 이제 나중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한 번쯤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사고력 훈련 연습이라고 할까 이제 평소에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1, 2월에도 하고 이제 3, 4월 이론 그 3, 4월 심화 이론 시간에도 연습을 하게 될 텐데 이렇게 평소에 조금 훈련을 좀 해놓으면 아무래도 그 오픈형 답안을 서술하는 요령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 요령을 좀 배울 수 있고 또 사고력을 평소에 확장시켜 나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조금 더 익숙해지고 보다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한번 보시면 이제 예컨대 이제 김 교사가 가진 교육 과정의 개념적 의미인데 김 교사가 언급한 교육 과정에 관한 자신의 기존 관점의 장점과 단점 각각 한 가지,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된 관점에 적합한 교육 과정 운영 방안 두 가지. 자, 이거 보면 일단은 기존 관점이 뭐냐? 기존 관점은 교육 과정의 의미에 대해서 학과 코스로 이해해왔다는 것이고,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이제 과정에 초점을 두는 교육 과정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쿠렐의 의미를 복원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더라. 이 관점으로 교육 과정 운영 방안을 찾아보려고 한다고 되어 있죠. 이 책에 보시면 어떤 책에서도 기존 관점 다시 말해서 이제 학과 코스로 이해하는 교육 과정의 관점의 장점, 단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쿠렐의 복원에 관심을 두고 있는 과정에 초점을 둔 교육 과정의 의미, 이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교육 과정을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역시 교과서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의 근거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개념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 출제자의 그 취지, 의도, 그 다음에 그 제시문의 취지 등을 잘 살펴서 이 두 가지 분명히 상반돼요. 상반돼. 이 상반되는 의미를 잘 살펴서 그 상반된 그러니까 한쪽 외연을 확장시켜서 아무거나 써버리면 전자의 관점에서 운영 방안이 나와버릴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런 후자의 관점이 갖고 있는 범주를 잘 살펴서 그 범주 안에서 해당되는 내용들을 서술해 줄 때 아무리 깐깐하게 출제되더라도 득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연습을 해보자는 그런 차원이고요. 물론 이제 뭐 7, 8월부터 많은 부분을 통해서 이런 문제 연습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온라인 수업에 대한 김 교사의 비평이다. 애플의 관점이라고 제시되어 여기는 이제 관점 제시되어 있죠. 온라인 수업에 가져올 문제점 두 가지, 온라인 수업의 바람직한 방향 두 가지를 제시하라. 자, 코비드-19의 확산에 따라서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런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좀 문제가 되지 않는가 해서 이렇게 수업 방식은 이런 수업 방식은 계획과 실행을 분리시킴으로써 예기치 못한 문제들을 초래할 수 있더라 해서 문제점 두 가지를 제시하고 온라인 수업의 바람직한 방향, 온라인 수업의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 온라인 수업의 바람직한 방향이 결국은 범주가 어디에 있습니까? 애플의 관점이 있다라는 거. 이 관점 범주 안에서 내용이 서술이 돼야 되겠죠. 그렇다면 애플의 관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애플이 제시했던 여러 가지 개념들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그 범주 안에서 사고력을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평소부터 조금씩 뭐 많은 연습을 못하더라도 간단하게 이제 연습을 해보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1, 2월에는 이렇게 이제 오픈형 문제하고 사례형 문제를 이제 섞어서 중간중간 아마 연습을 하게 될 것이고, 답안은 이제 원래 답안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답안을 제시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을 보아버리면 그 답안을 보는 순간 그 문제는 이제 별로 문제로서 가치가 없어지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생각을 좀 해보고 그다음 일정한 수업이 나간 다음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 함께 뭐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그 해당되는 답안의 내용 범주를 제가 알려드리면 그 범주 안에서 이제 답안을 서술하면 되는 거죠. 뭐 답안을 쓴다면 이런 식으로 답안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부 계획입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계획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일단은 워밍업하고 정교하고 무한 반복 요 방향으로 좀 플랜을 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먼저 강의를 이제 듣고 곧장 그 배운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외에 속독합니다.
글 읽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속독도 있고, 뭐 정독도 있고, 뭐 통독도 있고, 묵독도 있고, 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일단은 일정한 정도 이제 강의가 나가죠. 강의가 끝나면 그 바로 쉬는 시간에 또는 그날 강의가 끝나면 그때 바로 속독으로 빠르게 일단은 이제 빠르게 읽는 겁니다. 2회독.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1시간짜리 분량을 쉬는 시간 동안 우리는 쉬는 시간이 한 15분 정도 주어지니까 뭐 5분 정도 잠깐 화장실 갔다 오고 10분 정도 빠르게 읽어내야 되는데 그 나간 분량에 대해서 빠르게 읽어야 되니까 실제 그 교과서 내용들을 쭉 다 훑어보면서 전부 다 읽어보면서 읽어 나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다뤘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수업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빠르게 읽어 나가야 돼, 빠르게. 가능하면 시간을 잘 재서 그 쉬는 시간 안에 1회도 끝낼 수 있도록 하고 글을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우리가 이제 교육학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교육학 용어가 굉장히 낯설죠. 생소합니다. 생소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대충은 이해가 되는데 용어가 낯설어서 쉽게 입 밖으로 안 나와요, 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익숙할 필요가 있는데 익숙해지려면 많이 읽어봐야 돼요. 많이 읽어보면 처음에 내가 이해했던 그 의미가 좀 더 분명하게 다가오고 또 그 개념에 대한 개념이나 용어 자체가 생소한 데서 이제 좀 더 친숙한 형태로 다가오게 되죠. 그러면 교육학에 이제 흥미가 붙기 시작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복습 시간 있죠. 예컨대 오늘 뭐 9시 반부터 이제 12시 반까지 수업을 했으면 이 식사 1시간 하고 우리 그다음에 이제 복습하게 될 거잖아요. 그때 또 빠르게 1회독 한번 합니다. 그날 배운 거 쭉 해서 그러니까 이제 가볍게 쭉 공부한 내용을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한 걸 잘 상기하면서 빠르게 2번 읽어냅니다. 2번. 그다음에 자, 어느 정도 읽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워밍업이 됐죠. 워밍업이 됐으면 이제는 정교합니다. 보통 이제 시간을 따진다면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제 월요일이다. 화요일이다. 요거 날짜는 요일은 사람마다 좀 바뀔 수는 있겠죠. 일단은 월화로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월요일 날 이제 수업을 끝났죠. 수업이 이제 오전까지 이제 수업 끝나겠죠. 오전 수업이 끝나면 오전 수업 동안 이제 중간중간 쉬는 시간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그 배운 내용을 이렇게 빨리빨리 점검해 나가도록 속독을 하고요. 그다음 이렇게 해서 일요일 한번 끝났으면 이제 식사한 다음에 오후 시간에 오후 밤에 합시다. 저녁 오후 시간에 그 다시 한번 복습을 해야 되니까 그날 배웠던 내용을 쭉 복습할 때 마찬가지로 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뭐 2시부터 한 3시 정도 1시간 정도 시간을 정해서 요날 배웠던 거를 다시 한번 빠르게 1회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회독이 이제 워밍이 끝났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정교화해 나가야 되는데 정교화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오전 강의 듣고 오후 내가 복습하고 저녁에 이제 전공 공부하러 갑니다. 전공 공부. 이렇게 할 때 이 오후까지 끝내야 되죠. 저녁 먹기 전까지.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시간이 한 뭐 3시부터 뭐 6시까지다. 이렇게 하면 3시간 정도 남아 있겠죠. 그죠? 3시간 동안에 이제 해야 될 일이 교재 내용을 1회독을 하는 거예요. 정독 있잖아요. 정독을 하면서 쭉쭉 훑어보는 거죠. 이제 이거는 빠르게 훑어봤다면 이거는 이제 정독하면서 그 의미를 잘 되새기면서 쭉 읽어 나갑니다. 읽어나면서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개념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정독하면서 주요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까지 같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하면서 정독하고 암기를 나가는데 암기라고 하는 게 쉽게 잘 안 돼요. 제가 이제 평소에 이제 암기 방법도 그 암기하는 요령도 가르쳐 드리겠지만 양이 많다 보면요, 금방 잊어버리고 잘 안 되죠. 일단 암기는 완벽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뭐 1, 2월에 이제 완벽하게 다 암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앞으로 공부해 나가면서 계속 암기해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해진 시간 안에 한번 암기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해요. 노력하는 거.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바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예컨대 이제 이렇게 4시간, 5시, 6시까지 3시간 정도 공부한다 그러면
뭐 분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1시간짜리 분량, 2시간짜리 분량, 3시간짜리 분량이면 1시간 안에 그 분량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쭉 읽으면서 끝내야 되는데 쭉 읽은 다음에 이제 암기를 할 때 그 지정된 시간 예컨대 3시부터 4시까지 한 챕터를 나가겠다 하면 그 챕터는 반드시 4시까지 끝내야 돼요. 만약에 암기가 좀 덜 돼 있어 못 끝냈다 하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냥 한번 일단은 기본적으로 쭉 읽은 다음에 정독한 다음에 주요 키워드 중심으로 쭉쭉쭉 암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암기는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완벽하지는 못하니까 시간이 되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과감하게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다음 이제 밀리지 않고 계속 이제 진행해 나갈 수 있겠죠. 요렇게 이제 정독을 합니다. 정독을. 그래서 1회독, 2회독 이렇게 하면 이제 3회독을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루가 끝납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 날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한 반복을 하게 되는데, 강의 없는 날, 이제 예컨대 이제 요 화요일 날도 똑같이 진행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1시간 정도 또는 30분 정도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시간을 좀 할애하셔야 되는데, 요 끝난 다음에, 요 부분이겠죠. 그죠? 여기서 30분에서 조금 나중에 길어지면 한 60분 정도 갈 텐데, 가능하면 3, 40분 정도 안에 전에 배웠던 내용을 쭉 통독하면서 통독하면서. 자, 이때는 이제 그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다 못 보기 때문에 통독해 주셔야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속독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앞에 전날 했던 내용들을 쭉 목차라든지 키워드만 쭉쭉 훑어가면서 아, 이런 게 있었지 하면서, 키워드를 중심으로서 좀 암기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본격적으로 또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또 정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 주가 되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주가 되면 또 예컨대 이번 주에 이제 교육 과정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 주에 교육 심리 일부가 나가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대로 진행하면서 여기 일정한 시간 30분에서 한 60분 정도, 한 3, 40분 정도면 될 겁니다. 할애해서 전주에 했던 교육과정 내용을 쭉 한번 통독식으로 쭉쭉쭉 목차 중심으로 목차하고 키워드 중심으로 훑어내면서 뭐 한번 좀 암기해 나가는 식으로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날 배웠던 내용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정독하면서 암기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시키면서 무한 반복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몇 주가 쌓이면 앞에 전시학습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지죠. 많아지면 이제 뭐 그 하루에 나갈 수 있는 분량이 있기 때문에 못 끝냅니다. 못 끝내니까 한두 개씩 이제 떨구면서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 다음에 강의가 없는 날, 만약에 이게 이제 좀 벅차다 하면 이때 빼고 강의 없는 날 수목금 있겠죠. 수목금. 이 수목금에 하시면 돼요. 그냥 요 부분을 요때는 그냥 그날 강의에 충실하고 수목금에 이 전날 배웠던 내용들을 쭉 다시 한번 통독하면서 암기해 나가는 식으로 수목금으로 배치하듯 좋죠. 아무래도 이제 수목금으로 배치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이때는 조금 그래도 교육학 강의가 없기 때문에 1시간 정도는 할애할 수 있거든요. 수요일 1시간, 목요일 1시간, 금요일 1시간. 조금 내용이 벅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때 복습하실 때 수목금 복습하실 때 한 2시간 정도 할애해서 복습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전공입니다. 전공. 보통 이제 교육학을 나중에 하게 되면 잘 안 하게 돼요. 만약에 이제 하게 되면 예컨대 수목금 중에서 뭐 금요일이 전공 올타임이다. 이때는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돼요. 올타임이 전공 그 강의가 있다 그러면 오전 오후만 강의가 있어도 저녁에 그날 배웠던 것을 복습해야 되니까 이때는 교육학 들어갈 여지가 없죠. 그러면 수목 이틀 할애해서 또는 뭐 토요일을 또 있죠. 토요일 날 수목 이틀 할애해서 이렇게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겠죠. 요거는 미리 오전에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전공 공부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토요일 날은 이제 전체 내용에 대해서 교육학과 전공 다시 한번 성찰해 보면서 부족한 부분만 다시 한번 또는 어려운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 나가는 식으로 읽어 나가시면 될 겁니다. 일요일 날은 이제 뭐 쉬는 거죠. 쉬는데 사실 뭐 쉬는 것 같지 않죠. 일요일 날 오전 정도 쉬고 뭐 오후나 저녁에 다시 한번 공부하는 식으로 하고, 조금 이제 많이 부족하다 싶으면 토요일 날까지 같이 공부를 하시고 일요일 날만 이제 쉬는 식으로, 일요일 날 오전만 쉬고 나머지 또 이제 공부 이런 식으로 해 나가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월별로 플랜을 좀 잘 세우셔서 접근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적 취지가 공부 방향의 취지가 뭐냐면 일단은 많이 읽어야 된다. 많이 동일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많이 읽고 그리고 이제 여유가 있으면 암기하고 넘어가자라는 그 취지입니다. 그래서 많이 읽으면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시간적 여유에 따라서 가능하면 암기도 한번 해보면서 넘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공부 계획을 잘 세우셔서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요게 이제 1년까지 계속 가야 되는 거죠. 시험 때까지. 자, 지금까지 공부 방향과 공부 계획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요 두 가지를 잘 기억해서 나름대로 플랜을 좀 잘 세우셔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